책, 책을 꼼꼼하게는 각자 읽어보시고요. 책을 다들 그래요. 아나라이 스님 책이 약간 이해가 좀 안 되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서 이해가 좀 스님이 여러 가지를 보고 이렇게 막 설명하시고 있는 그런 면들이 있어서 약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뭔가 근거 있는 얘기를 하시긴 하시는데 역시 이분도 학문을 하신 분이니까 그러면서도 그걸 또 실제 수행하고 연결시키려고 또 약간 뭐라고 할까요? 수행 쪽으로 이렇게 가져오려고 애를 쓰시니까 이전에 잘 못 들어봤던 것들이 이렇게 나올 때가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면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을 갖다가 같이 또 토론하면은 또 이해하는 것이 도움 될 수 있으니까 해보시고요. 4장 요소들입니다. 제가 스크립을 해가지고 이 스크립을 여기다가 붙여놓으면 되겠네. 쫙 붙여놓을까요? 뒤에다가. 일단은 그림 파일로 내려서 다시 PDF로 만들어서 텍스트 파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그림 파일로 그냥 올려드릴게요. 됐고요. 자, 요소들에 대한 공부하겠습니다. 이 요소들. 아이고. 앉은 자리에서 몸을 알아차리고 마침 이 요소들. 빨리 지나가야지. 그거 틀어놓으니까 자동으로 그게 실행이 되네. 두 개를 같이 올려놨으니까. 자, 요소들에 대한 마음챙김 확립경의 내용이 우리 책의 114쪽에 나옵니다. 첫 페이지에. 수행자는 이 같은 몸이 어떻게 놓여 있든 어떻게 배치되어 있든 그것을 요소로서 관찰한다. 이 몸에는 흙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가 있다고. 그래서 이 밑에 이제 그 빨리어예요. 비쿠 이맘에와 까얌 야타 티탐 야타 빠니히탐 다투소 빠짜 웨카티 아티 이마스민까에 빠따비 다투 아포 다투 떼조 다투 와요 다투 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만 이렇게 보면은 좀 애매해서 제가 마시 스님께서 요것을 해설하신 것을 가져와 봤어요. 마시사이드의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대역의 141쪽에서 142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책. 잘 안 보이죠? 보이세요? 네. 마하시사야도의 마하사티파타나 수타 대역. 빨리하고 이제 대역을 해놔서 자, 비구는 요 말에 자신의 몸 무더기인 바로 이 몸을 야타 티탐은 처해진 대로만 놓여있든 그 다음에 야타 빠니히탐은 놓여진 대로만 지금 있는 대로 그것이 있는 그대로 놓여진 대로 다투소라는 말은 중생이나 영혼이 아닌 요소나 성품 어떤 그 속성으로 여기는 이제 퀄리티라고 되어 있는데 퀄리티라는 말은 뒤에는 속성으로 번역했어요. 자질이라고 하는 번역보다는 뒤에서 얘기하기로 하고 어쨌든 요소나 그런 어떤 속성으로 주의 깊게 반조한다. 빠짜 웨카티를 주의 깊게 반조한다 이렇게 번역했고요. 여기서 고찰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이 몸에 이 말씀인가에 아띠 있는 요소나 성품들에는 딱딱하고 거친 땅이라는 지지하는 요소가 한 종류. 앞보다도 결합하고 흐르는 물이라는 축축한 요소가 한 종류. 떼조다도 뜨겁고 차갑고 성숙시키고 부드럽게 하는 불이라는 온기가 한 종류. 와요다도 팽팽하고 움직이는 바람이라는 바람 요소가 한 종류이다. 라고 이러한 요소나 성품들만 있다고 주의 깊게 반조한다. 뭐가 없다? 중생이나 영혼이나 또는 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몸에는. 이렇게 보라는 얘기입니다. 41쪽에 있나요? 141쪽, 142쪽. 지금 이 내용이 나중에 또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보시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좀 자세하게 설명하면은 제가 이제 원래는 없던 것을 가져와서 요 지금 마하시 스님의 마하사티파타나 대념체경 대역에 나오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딱딱하고 거친 땅이라는 지지하는 요소가 한 종류인데 이게 20가지가 있어요. 머리카락을 시작으로 오줌을 끝으로 하는 32가지 부분 중에 머리카락부터 뇌수까지. 뇌수는 경전에는 안 나옵니다. 이거는 주석수에 나오는데 뇌수가 들어가서 이제 32가지가 되는데 이 20개는 딱딱하고 거침이 현저하기 때문에 땅 요소라고 한다. 그래서 이 20가지 요소와 다 부딪혔을 때 딱딱하다, 거칠다, 부드럽다, 미끈하다, 무겁다, 가볍다, 닿는다, 견고하다, 수용한다라고 안다. 이렇게 알아지는 성품이 파라마타 실제 성품으로 진정한 땅 요소이다. 실제하는 성품, 실제하는 그 속성이라는 뜻이고요. 결합하고 흐르는 물이라는 축축한 요소가 한 종류인데 여기는 12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32가지 해부학적인 부분으로 나눠볼 때 20가지와 12가지 합치면 32가지는 전부 다 땅의 요소와 물의 요소라 이런 뜻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뭐 온기도 있고 바람 요소도 있지만은 일단 32가지 요소에서 주된 그 속성은 땅과 물이다. 쓸개즙으로부터 오줌까지 12가지는 흐르고 결합하는 것이 현저하기 때문에 물 요소라고 합니다. 물 요소가 현저한 이 12가지와 다 부딪혔을 때 물기가 있다, 흐른다, 흘러내린다, 무겁게 떨어진다, 축축하다, 붙다, 끈끈하다, 결합된다, 묶는다, 덩어리진다라고 아는 것. 이렇게 아는 그 속성이 이제 실제 성품으로 파라마타 실제 성품으로 진정한 물 요소이다. 뜨겁고 차갑고 성숙시키고 부드럽게 하는 불이라는 온기가 한 종류인데 여기 4가지가 있습니다. 열병 등으로 인한 뜨거움, 병이 났을 때 살과 피부를 늙고 익게 만드는 일반적인 몸의 훈기, 온몸을 매우 뜨겁게 불태우는 뜨거움, 음식을 소화시키게 하는 뜨거움, 밥 먹으면 몸에 열이 나잖아요. 그런 것들. 이 4가지는 더운 기운이 현저하기 때문에 때죠 불요소라고 합니다. 이 불요소 4가지와 다 접촉했을 때 뜨겁다, 따뜻하다, 차갑다, 익게 한다. 뜨거운 것뿐만 아니라 차가운 것도 불요소입니다. 부드럽고 연하게 한다, 가볍게 한다, 가볍다라고 아는 것. 이렇게 알아지는 그 속성이 파라마타 실제 속성으로서 진정한 불요소이고 그 다음에 와유다투, 팽팽하고 움직이는 바람이라는 바람 요소가 한 종류인데 여기는 4종류가 있다. 4가지가 있는데 트림 등 때문에 위로 올라오는 바람, 밑에서 위로 올라올 때요. 트림할 때나 이럴 때.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바람, 배 안의 장의 밖에 있는 바람, 장 속에 있는 바람, 크고 작은 신체 부분에 따라서 굽히고 펴고 움직임을 성취하게 하는 바람, 그 다음에 들숨과 나숨이라는 바람. 이 책에서 아나나 스님이 들숨과 나숨이라는 바람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시죠. 이 6가지는 팽팽함과 움직임이 현저하기 때문에 바람 요소라고 한다. 이 바람 요소와 닿았을 때 지탱한다, 팽팽하다, 느슨하다, 고요하다, 움직인다, 이동한다, 당긴다, 민다라고 이렇게 아는 것. 이렇게 알아지는 그 속성이 파라마타 실체 성질로 속성으로 진정한 바람 요소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박혜준 선생님이 질문하신 거예요. 요소 관찰에서 40가지 사마타 수행의 주제로서도 요소를 관찰하고 그 다음에 윗바사나 할 때도 요소 관찰을 하는데 이게 요소 마음 기울임 다투 마나시카라에서 윗바사나가 생겨나는 모습은 이제 2가지의 케이스 사마타 행자의 경우와 윗바사나 행자의 경우가 다르다. 사마타 행자라는 말은요. 삼매 수행으로 이 요소의 주의 기울임, 마음 기울임을 닦는 경우 윗바사나 행자는 이제 윗바사나 수행으로 닦는 경우예요. 자, 머리카락을 시작으로 들숨 날숨을 끝으로 하는 이 42가지 무더기를 관찰하면서 근접 삼매를 경험하고 있는 사마타 행자에게는 그러니까는 이게 42가지 무더기로서 관찰할 때 근접 삼매에 도달한다는 겁니다.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들숨 날숨까지. 사마타 야니카, 사마타 행자에게는 그 삼매의 마음을 다시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머리카락 등의 물질 대상과 함께 그 삼매 마음의
생겨남, 사라짐, 생멸을 분명하게 알고 보아 생멸의 지혜 등이 생겨난다. 이것이 요소 마음 기울임을 통해 사마타 행자에게 윗바사나가 생겨나는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근접산매를 바탕으로 해서 다시 이제 삼매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을 통해서 물질 대상과 함께 그 삼매의 마음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대상도 생겨나고 사라지지만 이렇게 근접산매를 얻은 그 마음을 관찰하는 것. 윗바사나 행자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닿고 접촉하는 곳에 집중하여 마음 챙기는 것을 통해서 네 가지 요소의 특성, 역할 등을 통해 분명히 구별하여 알게 되면, 구분하여 알게 되면 닿아서 아는 것, 그다음에 마음 챙겨서 아는 것과 함께 네 가지 요소의 생겨남, 사라짐도 분명하게 알고 보아 생멸의 지혜 등이 생겨난다는 것. 이것이 요소 마음 기울임을 통해 윗바사나 행자에게 윗바사나가 생겨나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윗바사나 행자는 근접산매가 갖춰지는 것을 전제로 하지 않고 수행을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뭘 관찰하냐? 4대 요소 중에서 닿고 접촉하는 곳.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서 이제 마음 챙겨서 네 가지 요소의 특성들. 예컨대 딱딱하다, 부드럽다, 또는 축축하다, 흐른다, 또는 뭐 따뜻하다, 차갑다, 또는 움직인다, 복부의 움직임, 또는 다리의 동작, 걷는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면은 닿아서 아는 것, 마음 챙겨서 아는 것과 함께 이 요소들이 각각 생겨나고 사라짐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다리를 들 때는 드는 동작이 생겨나지만은 나아갈 때는 드는 동작은 사라지고 나가는 동작이 또 새롭게 생겨나잖아요. 그렇게 실제로 지수화풍의 4대가 작동하는 순간순간을 관찰해가지고 그 각각의 특성도 알고 고유한 특성, 그 다음에 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 그 지수화풍의 속성이 각각의 성질들이 결국은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 이게 이제 윗바사나 행자가 닦는 방법이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말하면은 이제 마하시 방식으로 윗바사나를 닦으면은 복부의 생멸, 다리의 동작, 그 외에 모든 동작들을 관찰하니까 주된 동작이 주된 관찰 대상이 바람의 요소에서 생겨나는 것들이에요. 근데 그 외의 것들도 당연히 일어나고 그 외의 것들도 알게 되죠. 바람의 요소뿐만 아니라 몸에 열기가 나면은 따뜻함, 뜨거움, 또는 바닥에 닿을 때 차가우면 차가움 하고서 아는 것은 이제 불의 요소를 아는 것이고, 그다음에 물의 요소는 뭐 땀이 난다든지 이렇게 몸이 쏠린다든지 무게 중심이 그럴 때는 이제 물의 요소를 아는 거고,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은 땅의 요소를 아는 거니까 그렇게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때 몸이 이렇게 있는 대로 또는 몸이 작동하는 대로 그때 생겨나는 지수화풍의 네 가지 속성들을 근접산매를 목적으로 해서 42가지 이 무더기들, 그러니까 물질의 무더기를 관찰하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속성으로 들어가서 네 가지 요소의 특성, 역할, 그 다음에 가까운 원인, 그 다음에 역할과 작용, 특성과 역할과 작용, 그 다음에 나타남, 그 다음에 원인, 이 네 가지를 통해서 분명히 구분하여 알게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같은 요소 마음 기울임인데 하나는 이제 42가지 요소들로 관찰하고, 물론 그것들을 관찰하는 것 자체가 윗바사나 수행자들도 하긴 합니다. 근접산매로 간 다음에 산매의 경험과 물질 대상들을 이제 관찰하는 것. 윗바사나 수행자는 산매로 접근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때 일어나는 지수화풍의 4대 요소의 속성들 중에 경험되는 것들을 이제 계속 관찰해가지고 이제 수행을 닦는 거죠. 마하시 방식으로 수련을 해보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일단 이렇게 설명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성으로서의 요소에서
재밌는 경전이라서 이거 제가 가져와 봤어요. 이 내용은 114페이지에 자질로서의 요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자질이 아니라 퀄리티인데 속성이에요. 이게 제가 그래서 엘레멘트 as 퀄리티 속성으로서의 요소라는 뜻입니다. 자질이라고 하면은 좀 이상하죠. 자질은 사람이 뭐 어떤 도덕적인 자질이 갖춰졌다 할 때 자질을 쓰잖아요. 근데 퀄리티는 성격적 자질이죠. 근데 여기서 퀄리티는 속성이에요. 이제 어트리뷰트랑 뭐 철학적으로 어트리뷰트라는 말을 쓰는데 이제 어떤 본체가 있고 거기에 딸려 있는 속성들을 말하는데 뒤에는 이 김종수 선생이 뒤에 맨 뒤에 그 요약에서는 속성이라고 또 번역해놨어요. 몇 페이지냐면은 136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그리고 앞에는 자질로 해놔가지고 이거 왜 자질로 해놨지? 하고서 쭉 읽다 뒤에 보니까 속성이라고 해놨구나. 그래서 제가 영어로 양쪽 다 확인해 보니까 퀄리티입니다. 그러니까 흙의 속성, 그게 딱딱하고 부드러운 것 이런 것이에요. 교수님, 예. 그러면 요것은 그 강목수님 말씀하시는 고유 성질, 그러니까 아비담마에 나오는 고유 성질로 보면 되는 거죠.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각각의 특성들. 네. 예, 더 이상 쪼개질 수 없는 그 고유 특성이라 예. 그렇게. 각 요소들이 흙의 고유한 성질로서 딱딱하고 부드러운 그런 성질들. 예, 고유한 성질이니까 그러니까 특별한 그 성질은 고유한 성질이 있고요. 그다음에 보편적인 성질이 있거든요. 보편적인 성질은 무상하다는 거, 무상고 무아를 말하고 고유 성질은 땅의 요소의 고유 성질은 딱딱하고 부드러운 속성들 이게 말하죠. 자, 나무더미 경을 한번 보면은 한때 사리프타 존자는 라자가에서 독수리봉산이 영추산인가요? 네. 아, 죄송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요소는 고유한 성질과 보편적인 성질을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모든 그 실제하는 법들은요. 고유한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보편적인 성질도 있어요. 아, 예, 예. 실제 파라마타 담마라고 아까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예. 지수화폐라고 하는 이 속성들은 다 고유한 성질이고 그 자체가 고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무상고 무아의 성질도 다 갖고 있죠. 아, 예, 예, 알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무상고 무아를 갖고 있다고 해서 무상하다, 고이다, 무하다 하고 여기서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실제로 그거는 수행이 많이 진전돼서 저절로 이제 드러나는 지혜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제 무상고 무아라고 그렇게 볼 때는 이제 약간은 사유를 통해서 보는 수도 있다. 근데 그 사유를 통해서 보는 것을 너무 강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때 사리푸타 존자는 독수리봉에 머물렀다. 그때 사리푸타 존자는 아침에 엄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많은 비구들과 함께 독수리봉 산에서 내려오다가 어떤 지역에 큰 나무더미가 있는 것을 보았다. 그것을 보고 비구들을 불러서 말했다. 도반들이여 그대들에게 저 큰 나무더미가 보입니까? 그렇습니다. 도반이여. 도반들이여 신통을 가졌고 마음의 자유자재를 얻은 비구는 원하기만 하면 저 나무더미를 땅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저 나무더미에는 땅의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빠따비 다투예요. 그 때문에 신통을 가졌고 마음의 자유자재를 얻은 비구는 저 나무더미를 땅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 나무더미를 물로, 불로, 바람은 또 없어요. 깨끗한 곳으로, 더러운 곳으로 인지할 수 있습니다. 저 나무더미에는 각각 물의 요소, 불의 요소, 깨끗한 요소, 더러운 요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통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가 신통력이 있다는 말은 이제 지수화풍을 가시나로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시나 명상으로. 그럼 이제 자연 대지나 땅이나 또는 뭐 황토색을 발라놓은 원판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이제 두루 채우는 가시나 명상을 하는데 그 명상을 깊게 해가지고 들어가면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신통력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인지해가지고 땅을 이 나무 더미를 땅으로 봐서 또는 물로 보고 불로 보면 물로 보면은 그게 물의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나무를 잡을 때 나무 속으로 이렇게 손이 쑥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물에 이렇게 손을 담그듯이. 그리고 나무에서 불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불의 요소로 인식하면요, 거기서 불이 나요. 마음으로 불을 일으키려면. 이 신통력 쓸 때. 땅의 요소로 보는 사람들은요, 뭐 나무는 기본적으로 땅의 요소가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물 같은 데서 땅의 요소를 인지하면서 물 위를 걸어가기도 하고 그런 신통력들이 나옵니다. 그게 가시나 수행에 대한 그 청정도론의 해설에서 네 가지 지수화풍 가시나를 바꾸면은 일어나는 신통력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용하시면서 여기 114쪽에 아무리 경고하여도 흙의 요소의 발현에 불과하고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의 발현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속성들 각각이 나무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목질 외에도 나무에는 수액과 온도가 있고 움직임이 안에서 일어난다. 이렇듯이 우리 몸에도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을 이제 요소에 대한 이 명상에서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재미있는 경전이네. 그래서 안구타라니까의 4권에 149, 150페이지에 있어서 이렇게 해놨고요. 요 경전 뒷부분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 드롭박스에다 올려놨어요. 이렇게 해놓은 것은 드롭박스에 올려놨습니다. 그 경전만 이제 따라 한번 보세요. 본일로 들어가기 전에 요것만 하고 속성으로서 요소만 설명하고서 또 오늘 마쳐야겠네요. 자, 속성으로서 요소에 네 가지 요소가 있다. 흙, 물, 불, 바람. 이건 자연계에 존재하는 흙, 물, 불, 바람이 아니라 그 네 가지 자연물들이 갖고 있는 속성을 말합니다. 흙은 딱딱하고 저항하고 빳빳함의 원리. 물은 유동성, 흐르고 축축하고 응집하는 그런 속성. 불은 온도, 따뜻함과 열 또는 차가움 같은 거. 바람은 움직임, 떨림, 진동 같은 거. 떨림이나 진동이랑 비슷하네요. 동작 같은 거. 우리 몸에서는 주되게 나타나는 것은 흙은 이빨에 부딪힘을 느낄 때 딱딱한 걸 느끼니까요. 저는 이제 주먹을 한번 꽉 쥐어보라 그래요. 천천히. 주먹을 꽉 쥐면요. 살과 살이 닿는 부분은 부드럽고 손톱이 바닥에 닿을 때는 바닥에 이 손바닥에 손톱이 닿을 때는 딱딱한 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땅의 요소죠. 땅의 속성이죠. 그 다음에 물은 꽉 쥐면은 땀이 날 때 거기에 축축해지죠. 그럼 물의 요소가 있고, 그리고 꽉 쥐면은 손이 열기가 나서 따뜻해질 때 불의 요소도 있고, 꽉 쥐는 동작 자체가 바람의 요소예요. 지수화풍이 주먹 한번 쥘 때 다 작동하고 있는 것이다. 자, 불은 두 손을 비빌 때 열감, 바람은 숨을 들이쉴 때 공기의 움직임, 들숨 날숨. 그것이 6가지 바람 중에 하나다. 네 가지 요소의 발현을 모두 느끼기 위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요소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감각을 분석할 필요도 없습니다. 요소들에 대한 명상의 요지는 어떤 것도 정말로 내 것이 될 수 없다. 또 나도 아니다. 이것을 이제 이 네 가지 요소는 내가 아니요, 나의 것이 아니요,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이거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는 말은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의 4대 요소와 밖에 있는 지수화풍의 4대 요소는 같은 것이다. 내 몸을 일시적으로 내가 음식물을 섭취해서 또 물을 마셔서 이 몸에 이렇게 응집되어 있을 뿐이다.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의 4대 요소도 언젠가는 자연계로 흩어진다. 이거는 뭐 다 아는 사실이죠. 더스트 투 더스트라고 해서 먼지는 먼지로 한다고. 진흙으로 인간을 빚었다고 했으니까 성서에서 다시 진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이제 몸에다 썩으면은 다시 이제 열기는 다 날아가고 바람도 흩어지고 그다음에 뭐 물은 다 증발돼 버리고 화장하면은 약간 남는 그 뼈의 그 재처럼 그만큼만 남는 거죠. 그게 이제 미네랄들이죠. 어쨌든 그런 이제 무기질만 남는데 어쨌든 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수화풍의 4대는 결국은
나의 것이 아니다. 나의 것이 아니면 누구 것이냐? 누구 것도 아니다. 그냥 조건에 의해서 과거의 번뇌에 의해서 업을 지어서 이런 몸으로 구성되는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요소에 대한 관찰을 해나가는 것은 자아관념을 깨는 일이다. 우리가 해부학적인 그 부분들에 대한 고찰, 숙고를 통해서는 결국은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했다면 오온의 이 네 가지 요소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는 또는 관찰을 통해서는 자아관념을 몸에 대한 적어도 육체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인 네 가지 지수화풍의 이런 속성들을 관찰하면서 결국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일이다. 이걸 머리로는 충분히 이해해요. 근데 직접 관찰하면요, 이렇게 이런 확실한 이해에 이를 때까지는 계속 관찰이 좀 한참 진행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 마하시 스님 얘기 쭉 꺼냈고, 그 다음에 사리푸타 존자께서 하신 나무 더미경 읽느라고 조금 시간이 갔지만은 오늘 공부도 여기 7조까지 해야겠네요. 혹시 뭐 질문 있으면 또 하세요. 선생님, 예, 몸 알아차리면 내 몸의 피부와 살, 뼈를 관찰하는 거는 이제 자꾸 연습하면 될 것 같는데, 네. 앞에 영상으로 해가지고 영상감법으로 내 모습을 보면서 하는 거는 어렵던데요. 그것도 그냥 내 몸 지금 피부, 살, 뼈로 내 몸을 관찰하는 거로서 만족하면 됩니까? 안 그러면 요즘에 영상강법이라 해가지고 앞에 3cm짜리 동그라미를 해가지고 거기다 영상을 넣어가지고 내가 손녀를 너무 사랑한다. 그럼 그 손녀에 대해서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 손녀 얼굴을 그려놓고 영상을 하고 눈을 감고 이제 이렇게 하는 방법. 그거는 잘 안 되던데요. 그거는 영상 방법 뭐 저기 익명 선생님이 가르치는 그 방법인가요? 예. 그래 잘 되면은 하시고 안 되면은 잘 되는 걸로 하세요. 뭐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방법이 우리도 지금 여기 7가지 이제 그 마음챙김 확립수행의 7가지 바퀴를 하는데 이걸 잘 되는 것이 있고요, 잘 안 되는 것이 있을 거예요. 그럼 잘 되는 걸 더 열심히 하고 안 되는 것은 나중에 보충하든지 하면 돼. 잘 되는 것은 왜 잘 되냐? 이미 나에게 많이 익숙하거나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뿐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 연관이 될 수 있어요. 아까 금선 스님께서 그 뼈가 보였다는 것 같은 그런 수행. 그거는 뭐 이미 그런 수행을 하다가 지금 이 수행을 만나니까 과거에 했던 수행이 이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잘 되는 거죠. 그건 더 깊게 하면 되고. 근데 지금 잘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고요. 해보세요. 해보는데 그건 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익힌다고 생각하면은. 근데 아마 그건 약간 유식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좀 보니까. 유식에서는 보는 마음과 보여지는 대상으로서의 마음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견분과 상분이라 그래요. 눈을 감고서 마음으로 마음속에 올라온 형상들을 볼 때 보는 것도 마음이고 대상도 마음의 어떤 표상이잖아요. 마음에 나타난 표상. 이건 나중에 해심밀경이라는 게 나오는데 주체와 객체가 마음에서 함께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인데 나름대로 재미는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수행을 한다면은. 근데 이제 뭐 잘 되시는 쪽으로 하셔요. 잘 되시는 걸로 먼저 잘 된 것을 충분히 익힌 다음에 안 된 것들로 가면은 안 된 것들도 또 잘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네. 안 되면은 미소 짓고 이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고. 근데 충분히 연습하고 방법을 잘 알면은 잘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행하는 방법마다 나름대로의 그 어느 정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하고 실습을 통해서
체득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으니까 뭐 그걸 저는 기본적인 단위로 보면은 한 500시간, 한 달 정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서 제가 가르침을 받긴 했는데 한 달 안 해도 되는 사람도 있고요. 한 달 해도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달 동안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그러면 그 수행법은 내가 금생에 아직 잘 익히기 어려운 수행법이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수행이 그거 하나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다른 길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설악산 대청봉을 꼭 설악동이나 오색으로만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루트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또 다른 방법을 또 시도해 보시다가 잘 되면 잘 되는 걸 깊게 들어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다 배워서 이걸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서 저는 뭐 기본적으로 4가지 요소에 대한 관찰을 마하시 방식으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 저한테 익숙한 방법이에요. 복부의 움직임을 관찰하든 다리의 동작을 관찰하든 때로는 말하면서 입술의 움직임을 관찰하면서 알아차리면서 말을 하든 이건 전부 다 제가 해봤던 방식들이에요. 많이 오랫동안 계속 훈련해서 그건 뭐 집중적으로 할 때 집중적으로 하고 뭐 부분적으로 할 때 부분적으로 하고 해서 이 방법은 너무나 익숙한데 여기서 바디 스캔하는 방식으로 하려니까 약간 어색해요. 그렇게 나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정수리에서 흙에 땅의 요소가 있다. 땅의 요소가 정수리에 있는 곳은 내가 만져봐야 딱딱한 걸 아는데 그냥 그렇게 이제 숙고를 하는 겁니다. 또는 얼굴에 땅의 요소가 있다. 목에 땅의 요소가 있다. 어깨에 땅의 요소가 있다. 오른팔 윗부분, 오른팔 아랫부분, 손에 땅의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해나가더라고요. 아까 해부학적인 그 관찰을 한 것을 이제 땅의 요소, 그 다음에 바닥에서부터 물의 요소, 또 다시 내려가면서 불의 요소, 또 올라오면서 바람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뭐 몸의 부분도 있지만은 호흡하는 곳에서 전체적으로 또 느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서 지수화풍을 바디 스캔을 결합시켜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서 또 재미있는 방법인데 조금 인위적이지만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은 들어요. 이 앞에다 붙여놓은 거 음성 들으시면서 한번 해보시고 제가 정리해가지고 스크립은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 스크립을 이렇게 출력해가지고 또는 뭐 우리가 휴대폰으로 그냥 볼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가지고 한번 또 해보셔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실제적인 접근법 들어가기 전에 딱 끝나네, 그죠? 여기서부터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마칠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